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심 총장 취임 직후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를 무혐의 처분했고 올해 3월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스스로 포기했죠. 그때마다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던 검찰총장이 공교롭게도 검찰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물러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첫 소식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난해 9월 취임한 지 9달 만입니다. 심 총장은 오늘 오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권 분리에 반대해 사직했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심 총장은 불과 한 달여 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만둘 때도 흔들림 없이 일선을 지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불기소 처분을 앞둔 시점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을 때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검찰개혁의 뜻을 분명히 하자 결국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 총장은 1년 넘게 남은 임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여러 고발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소위 친윤이라 불리던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그중에서도 친윤 특수통이 떠나간 자리 중 한 곳엔 검찰 내부에서 줄곧 개혁을 요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전횡을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가 승진 발령됐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특수통 양석조 지검장은 사의를 표한 뒤 검찰 내부망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와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적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양 지검장의 자리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전격 승진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이나 법무부 수뇌부와 대립각을 세운 인물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예전 총장 때부터 원래 브레인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예. 검찰 지상주의자라서요. 검찰의 모든 특수수사의 모든 문제점 그대로 온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 검사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이 이어받아 당분간 공석이 되는 검찰총장 대행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이창수 지검장이 물러나며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이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고 마찬가지로 반윤으로 분류됐던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 남부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특정 기수 이상의 검사장급이 다수 사의를 표해야 한다는 기류보단 선별적으로 사직을 하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앞둔 상태에서 총장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집단적인 반발 조짐은 포착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뭘 했느냐며 심 총장을 탓하는 반응도 감지됩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수장의 전격적인 사퇴 소식에도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철환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리더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 같다며 중차대한 시기에 조직을 이끄는 일을 포기하고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폭풍이 불어도 등대는 버텨야 하는 건데 그런 직업정신이 없었던 사람이라며 검찰 내부 분위기가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지금까지 뭐 하다가 갑자기 사퇴하냐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다들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의욕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려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평검사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 체념한 느낌이라는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많이 있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직 개편이지 해체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검찰 내부 다독이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나 2021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시만 해도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지만 불과 4, 5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집단 반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사의를 밝히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 보고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은 친윤 검사라고 비판받는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을 상대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두 차례 미뤄진 검찰청 업무 보고가 다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등 검찰 지휘부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해 정상적인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수사 기소 분리 등 새 정부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며 30분 만에 검찰의 첫 보고에 퇴짜를 놨고 닷새 뒤 2차 보고도 자료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하루 전 취소했습니다. 업무 보고가 무기한 미뤄지고 검찰 지휘부는 새 얼굴로 바뀌면서 수사 기소 분리안에 반발하던 검찰 일부 목소리가 이번 검찰 개혁안에 반영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최근까지 윤석열 정부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을 향해 검찰 개혁 의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은 수사기소 분리해라라고 표를 준 것인데 일개 행정 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여당은 사법체계가 붕괴했다며 검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들이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법체계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할 숙명이 우리 법사위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을 재편해 입맛에 맞게 만들려 하느냐며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사법감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수 차관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 기소권 분리 방안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다만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구호를 넘어선 디테일을 채우는 과정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특검이 요청한 2차 출석 조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오는 토요일로 출석 일정을 다시 통보하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내란 특검 사무실 있는 서울고검 연결합니다. 자, 차현진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끝까지 안 나오고 버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취재진이 오전에 서울고검 청사 앞에 모여 상황을 지켜봤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검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자 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 5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이 목요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해 금요일 하루 쉬고 토요일에 출석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특검이 통지한 5일엔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간을 조율하겠다고 했는데 특검 측은 조금 전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토요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인데요.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날짜가 마음에 안 든다, 시간이 마음에 안 든다, 조정해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특검은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토요일에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무려 일주일 만에야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리고 오늘도 특검에서 다른 소환 조사가 이어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하려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국방과학소 연구소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지난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는 등의 형태로 비상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연구원을 상대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무인기의 유사성뿐 아니라 납품 과정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고요.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내일 각자 현판에 달고 정식 출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빙자한 회의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위헌적인 계엄을 제대로 막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헌적인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일부에 대해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헌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말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근거가 될 회의록조차 없는 데다 자신들이 먼저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설 수 있는데도 국회 해제 요구안 표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조항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속실장에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네. 처음에 부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건 실패로 끝난 친위 쿠데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도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특검은 강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무회의장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한